모닥불 앞에서 나는 애들 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왜 내가 너희한테 수학 이야기를 자꾸 할까? 얘들아, 우리 집은 서울도 아니고 따뜻한 마을도 아니지. 눈폭풍 한 번 불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해. 여기서는 틀리면 크게 다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오늘 눈보라가 오면 몇 시간 안에 집에 돌아와야 하는지, 썰매의 짐을 얼마나 실어야 부러지지 않는지, 얼음이 얼마나 두꺼워야 거기 위를 걸어도 안전한지, 이런 걸 감으로만 살다 보면 어느 날 감이 틀릴 때가 온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험한 알래스카를 무서워하면서 겨우 버티는 애들이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즐기면서 살아남는 애들이 되길 바란다. 그 도구가 바로 수학이야. 학교 시험만 통과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해하고 지키고 더 재밌게 만드는 도구. 수학의 첫걸음수와 셈산수, 우리 집 생존 계산기. 제일 기본은 숫자랑 더하고 빼는 거다. 우리 집이 한 겨울을 나려면 연어가 200마리 필요해. 오늘 17마리를 잡았고 어제는 9마리를 잡았어. 그럼 지금까지 26마리, 220, 674. 앞으로 174마리가 더 필요하단 뜻이지. 또 개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먹이가 0.7kg이라 치자. 개가 8마리면 하루에 5.6kg. 우리가 30일 동안 원정 나갈 거면 5.6, 30, 168kg의 먹이가 필요해. 이게 전부 산수 에리스메틱이야. 먹을 것, 기름, 나무, 탄약, 이 모든 걸 숫자로 세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기술이야. 산수는 말하자면 우리 집이 굶지 않게 해주는 계산기 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수 L접으로 모르는 걸 찾아내는 추적자. 근데 현실은 항상 숫자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개 먹이는 200kg인데 이걸로 며칠 동안 원정을 나갈 수 있을까? 개는 8마리 하루에 5.6kg 먹는다는 건 알지.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하루 소비량 5.6kg, 총 먹이 200kg. 나갈 수 있는 날 수를 x1이라고 하면 5.6x 200. 이걸 풀면 x를 알 수 있지. 이렇게 모르는 걸 x, y 같은 기호로 놓고 식을 세워서 역으로 찾아내는 것. 그게 대수다. 얼마나 더 잡아야 하나? 며칠이나 버틸 수 있나? 속도가 이 정도면 언제 도착하나? 이런 질문에 식으로 답을 찾게 해주는 도구가 대수야. 대수는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숫자로 쫓아가서 잡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기하지아모트리 눈, 얼음, 집, 길의 모양을 이해하는 눈.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봐라. 이글루는 집의 둥근 모양, 썰매의 길고 얇은 판, 창고 바닥의 넓이, 낚시 구멍의 크기. 이건 전부 모양과 길이, 넓이, 부피 이야기다. 이게 바로 기하야.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눈으로 집을 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쌓아야 덜 무너지나? 이글루의 반지름이 I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는 얼마나 되나? 창고 바닥 넓이가 10이면 물고기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게 기하야. 기하는 한마디로 우리 집, 우리 썰매, 우리 땅의 모양을 숫자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각 함수 TRIGONOMETRY 각도와 거리의 비밀. 눈보라가 와서 멀리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과 거리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태양이 어느 각도로 떠 있는지, 별이 어느 각도에 있는지,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멀리 있는 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삼각함수야. 예를 들어 저 산이 눈으로 보기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2km나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걸 그냥 감이 아니라 각도와 길이 관계로 계산해 버리는 것. 삼각함수는 썰매가 오르막길에서 버틸 수 있는지,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널 때 어느 각도로 돌아야 하는지, 해가 지는 속도와 방향을 보고 집까지의 안전 시간을 계산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 한 줄로 말하면 삼각함수는 각도와 거리로 길을 읽는 기술이다. 미적분 캘크열러스 변화의 속도를 읽는 능력.
눈은 한 번에 와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쌓였다가 녹고 두꺼워졌다가 얇아지고 하지. 강 얼음 두께가 하루에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연료가 시간당 얼마나 줄어드는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보라 세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를 수학으로 다루는 게 바로 미적분이야. 지금 이 순간 얼음이 두꺼워지는 속도는 미분, 사흘 내내 쌓인 눈의 전체 양은 적분. 예를 들어 하루에 기온이 이렇게 변하면 3일 후 얼음 두께는 얼마일까? 이걸 대충 감이 아니라 변화율과 누적량을 이용해 계산하는 거야. 미적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를 숫자로 읽는 기술이다.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운이 아니라 가능성을 읽는 눈. 사냥을 나가도 매일 성공하는 건 아니지. 10번 나가서 7번 성공했다. 20번 던져서 3번만 물고기가 물었다. 5년 동안 12월 눈폭풍이 온 날을 기록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 3번 왔다. 이런 걸 모아서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말해보는 학문이 확률과 통계야. 예를 들어 오늘 바다에 나가면 얼음이 깨질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기온과 바람이면 내일 눈폭풍이 올 확률은? 사냥 성공률을 올리려면 어느 시간대에 나가야 하나? 우리가 기록을 모으고 통계,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 확률이야. 한 줄로 말하면 확률과 통계는 운에 맡길지 준비를 더할지 판단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선형대수 앤드 벡터리니어 L접으로 힘과 방향의 지도. 우리 썰매는 한 방향으로만 힘이 걸리는 게 아니야. 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바람은 한쪽에서 밀고 얼음의 마찰은 반대 방향으로 잡아 끌지. 이걸 한 번에 다루는 게 벡터고 벡터들을 모아서 계산하는 게 선형대수야. 바람 방향 썰매 진행 방향, 얼음이 기울어진 방향 중력 방향, 여러 개 썰매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 이걸 다 화살표 벡터로 놓고 한 번에 계산하면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나중에 너희가 GPS, 드론, 기상 데이터, 지도 앱 같은 걸 다루게 되면 전부 이 선형대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 줄 요약, 선형대수는 힘과 방향, 여러 값들이 한꺼번에 얽힌 상황을 풀어내는 기술이다. 알고리즘 앤드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스 가장 좋은 선택을 찾는 전략 게임. 눈보라치는 날 여기서 저 산 뒤 오두막까지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강을 건너는 길, 숲을 돌아가는 길, 능선을 따라가는 길. 각각의 길이 거리, 위험, 시간, 피로도가 다르다. 이때 어느 길이 가장 좋을까? 이걸 계산으로 찾는 게 알고리즘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산수학이야. 가장 짧은 길 찾기, 가장 안전한 길 찾기, 연료를 최소로 쓰고 가는 길 찾기. 이건 다 경로 탐색 문제야. 우리가 게임하듯 하지만 실제 인생이 걸려있는 게임인 셈이지. 이건 한 줄로, 알고리즘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찾는 전략 수학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수학을 가르치려는 진짜 이유. 얘들아, 나는 너희가 문제집 점수 몇 점 잘 받는다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다. 나는 너희가 내일 날씨를 보고 직접 위험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고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알래스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수학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는 이상한 기호가 아니라 눈, 얼음, 바람, 개, 연어, 우리 삶 전체를 숫자와 규칙으로 이해하는 언어다. 내가 이걸 손에 놓으면 이 환경이 무서운 곳에서 놀이터이자 실험실로 바뀌고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땅이 내가 설계하고 예측하는 땅이 된다.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가능하면 문제집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 썰매, 우리 겨울, 우리 바다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줘.